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어요. 시장이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느냐. 경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은 주로 상품, 노동, 자본 시장을 우리가 시장의 분석 대상으로 많이 삼고 있고요.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품 시장. 노동 시장은 우리가 인력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곧 잡마켓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취직하려고, 그죠? 그러한 경우. 자본 시장은 금융, 그런 자본 시장 얘기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렇죠. 경제행위라고 얘기해서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 여기서 재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 재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재화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꾸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경제재하고 자유재라는 것이 있어요. 자유재는 우리가 이 분석 대상에서 다루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자유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보다 자원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재화는 재화예요. 소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욕망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러한 경우로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깨끗한 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물 그런 거 아니고 지금 깨끗한 공기, 그것도 공기는 그렇고 하여간 자유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죠. 시장에서 거래가 돼 가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공급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죠?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량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자유재라고 얘기를 하죠. 수요 공급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시장 경제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시장에 대해서 보자 이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보죠. 시장 가격의 기능을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시장 가격을 결정해서 그것이 신호의 기능이나 자동 조절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는 이 상품을 생산해야 될까, 아니면 이 소비자는 소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가격보다 낮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고, 그죠? 이 시장에서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얻는 만족보다 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만족, 이 상품을 얻으면서 갖는 그러한 만족보다 가격이 더 낮아. 그러니까는 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불 의사, 이런 것들 가장 높은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죠? 누가 더 많이 낼래? 저것까지 내겠느냐? 누구든지 다 갖고는 싶어요. 하지만 저 정도까지 돈을 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블릿 PC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왜 태블릿 PC를 안 삽니까? 라고 하면 내가 60만 원, 70만 원을 주고 그거 갖고 놀 정도로 그렇게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죠. 지불의사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나는 저 정도 가격이라면 나 그 정도는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구입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지불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소비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이 수요라는 것을. 수요라는 것을 가만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시장에서의 이 수요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수요들 그냥 상품을 구입할 때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하고 많이 겹쳐지는 그러한 것이죠.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이 뭐가 있나요? 너무나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책. 빨리 지울게요. 아니면 CD. CD도 요새 안 사죠. 뭘 사요? CD도 안 사고, 책도 안 사고, 음식은 그냥 먹는 거니까 그렇고, 옷, 그것도 그냥 필수적으로 걸치고 다니는 거니까 그렇고, 사는 게 없네? 그렇죠? 다 거저 먹는다? 이런 생각인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를 구입을 해요. 그죠? 뭔가를 구입을 할 때, 상품 우리가 X라는 상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죠. X라는 상품이 있는데 과연 이 상품을 소비를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느냐. 나 같은 경우에는 뷔페를 되게 싫어해요. 뷔페를 싫어해요. 가면 꼭 내가 쓰레기 처리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걸 내가 들어가서 8만 원 내고 들어간 게 아깝기 때문에 내 배를 채우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나의 만족이 있어서 먹는 거야? 생각하면 그렇죠. 그것도 싫어요. 우선 3만 원짜리 뷔페를 가게 되면 더 싫어요. 뭘 먹으라는 거야? 그죠?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만족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난 안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얻는 그러한 만족이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만족도만큼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는 저건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너 써봤니? 이렇게 물어보죠. 너 써봤니? 괜찮지? 그러고서 나도 한번 구입을 해보다가 이게 왜 괜찮니? 이런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이 만족도만큼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만 잘 생각해 보면요. 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만족도만큼 지불한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는 그러한 만족도를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만족도? 여러분들 설악산에 공룡능선 가본 적 있어요? 설악산 공룡능선을 가기 전까지는 가본 적 있어요? 하여간 거기에 보면 공룡능선에는 물이 없어요. 그죠? 능선이니까. 굉장히 힘들죠. 대피소까지 가야지 물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먹는 그 물맛,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수가 있느냐.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저러한 물들 보게 되면 주로 얼마나 내고 사나요? 한 6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왜 그것을 그렇게 지불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다이아몬드 아직은 벌써 있나요? 결혼할 때 딱 한 번 하고 한 3개월 정도 차려고 노력하다가 내놓고 다니는 게 다이아 반지죠. 그래서 그걸 팔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반값도 못 받아요. 가짜라서가 아니라 다이아가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입할 때 왜 그 정도의 지불 의사가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처음에는 이 정도의 가치를 줄 수 있지만 점점 그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빵에 대해서. 어느 일정 수준으로 가게 되면 줘도 안 먹어. 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안 먹어. 이걸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스케줄이라고, 수요에 대한 계획,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 첫 번째 한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 스케줄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이 개개인에 있는 것을 만약에 전체 시장으로 다 옮겨서 적어놓는다. 합해서 그려본다. 라고 하면 그려볼 수 있지 않겠나요? 여기에 수요량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수요량을 갖다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가격이라는 것을 프라이스 P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개인의 것을 시장으로 옮겨놓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수요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저것이 일정 기간의 수요량이라고 되어 있죠. 일정 기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너는 빵을 몇 개를 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대부분 한 가정을 꾸려나가면 그죠? 한 달에 빵을 우리가 얼마나 정도 먹는다라는 것들은 나타나죠. 그죠? 알게 돼요. 밥을 얼마만큼, 쌀을 얼마만큼 소비한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자취하는 사람들 다 사 먹나요? 지겹죠. 사 먹는 것도. 사 먹을 게 없어요. 사 먹을 게. 학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학교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입장이죠. 자, 일정 기간 동안에 과연 몇 개의 상품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유량 이렇게 얘기해요. 플로우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양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그 반면에 저량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량이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그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통화량은 얼마입니까? 저축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량이죠. 저량이에요. 스탁의 개념이죠.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항상 이것을 과연 사랑은 저량일까요? 아니면 유량일까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량으로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유량으로 대답을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너와 나에 남아져 있는 그러한 사랑을 생각해보자 이거야. 저량이죠. 그죠? 근데 너랑 나랑 여태까지 사랑해왔던 그러한 총량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이죠. 과연 사랑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때로는 저량이었다, 때로는 유량이었다. 이렇게 되나요? 일관성을 가지세요. 일관성을. 경제학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일단 수요량은 유량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의 것으로 측정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저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들락날락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통화량이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줄어들고 뭐 이런 경우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유량으로 계산을 하겠니? 지금 이 순간의 것으로 계산을 해야지. 저량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량과 유량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지금 그 유량의 개념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의 가격을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죠. 일단 여기에서는 이 정도의 지금 P스타의 가격에서 지금 지불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수요량을 따져보게 되면 Q1 정도의 수요량을 찾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수요 곡선이 저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고 있죠. 오른쪽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비싸지면 덜 사 먹어. 비싸지면 덜 구입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죠.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주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때로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죠. 때로는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과시하는 경우, 과시 소비. 너 이거 있어? 없지? 하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러한 애들, 베블렌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나요? 과시하기 위한 어떤 소비를 하고 다니는 그러한 경우들. 안 돼 보였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안 돼 보이죠. 과시하려고 소비하는 경우는. 자기가 편해서 소비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게 나는 좋아서. 해보니까 그것이 정말 좋더라. 비싸지만 그래도 사겠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나는 안 해본 것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해본 것만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아르바이트로 옷을 팔아본 적이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서. 숙녀복도 있었고요. 신사복도 있었어요. 근데 가격을 올리면 더 사가는 거예요. 10만 원에 놨더니 안 팔려. 10만 원에 놨더니 30으로 확 올려버렸어요. 했더니 그때부터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30? 뭐 이렇게 대보고 야 30만 하네. 괜찮은데 30? 사가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과연 누가 잘못이냐? 누가 잘못이냐는 거죠. 과연 누가 잘못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우리가 과시소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누구 잘못이냐?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그 상품에 대한 품질을 믿는 그러한 경우들도 때로는 있어요. 비싸니까 무조건 살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비싸니까 나 더 사고 싶어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이 정도의 가격의 판단이 거지. 자신 있나 보네? 한번 사보지 뭐. 이런 경우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거 이외에 다른 과시를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베블렌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말고 기펜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량이 더 늘어나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량이 더 줄어드는 거죠. 수요의 법칙에서 어긋나죠. 그죠? 저거는 비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품들이에요. 열등제 중에서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지는데 안 사고 싶은 거야. 돈이 많아져. 여러분들 용돈이 더 많아지게 되면 안 쓰고 싶은 그러한 상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있어요? 네? 어떤 거요? 학교밥. 나중에 그리울 때가 있을 거다. 학교밥, 그렇죠. 학교밥 생각하게 되면 학교 급식, 고등학교 말고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밥들, 돈이 많으면 저거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지방층이 좀 두껍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부유한 입맛을 타고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펜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품이에요. 근데 열등제라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열등제라는 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하는 그러한 상품을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찾아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라면, 저학생에 해당되는 거는 학교에서의 음식들, 식사, 학교에서 먹는 학식이요? 뭐라고? 그런 거요? 그런 상품들.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는 있죠. 라면은 요새 진짜로 안 먹는다면서요. 사람들 라면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문에 그렇게 나오던데. 옛날에 뭐 라면만 먹고 뛰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대표가 라면만 먹고 뛰을 수는 없죠. 그래서 먹여주니까. 이러한 것 중에서 지금 가격이 지금 오르는데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 또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소비가 더 줄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를 기펜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은 뭐 아일랜드의 기펜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그러한 음식이, 경우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일랜드에는, 고기와 감자, 주로 이렇게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고기가 비싸죠? 비싸요. 비싼 거예요. 근데 고기가 비싸니까 저소득층이 고기를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고기는 거의 못 먹고 감자로 주식을 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감자의 가격이 더 떨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감자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고 오히려 고기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됐던 거죠.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기펜제다,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기펜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개념을 묻는 그러한 경우들은 간혹 있어요. 기펜제가 어떠한 상품을 기펜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수요 곡선의 변화 요인. 소득, 기호, 소비자의 수, 미래에 대한 기대, 연관제의 가격. 이러한 것들이 수요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달라졌어.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분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는 그러한 가정에서 한다 그러죠. 아주 단순화시키고. 그죠? 지금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한 상황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한데 이 상품에 대한 기호가 달라졌어요. 이 상품에 대한 기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의 중국집에서 나를 되게 싫어해요. 지금 몇 학기째 중국집을 싫어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짜장면 먹나요? 그걸 먹어요? 어떻게 먹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모르죠. 돼지 기름이에요. 정말 정직한 짜장면은 돼지 기름이 들어가요. 돼지 기름이. 돼지 기름과 양파를 볶아야 되는 거죠. 그거에다가 춘장을 넣고 볶는 거예요. 이게 짜장이에요. 간짜장. 이거를 그냥 짜장으로 만들려면 물을 부어요. 그리고서 전분가루를 타는 거죠. 찐득찐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짜장이에요. 그걸 갖다가 퍽 부어서 뺐다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게 짜장인 경우죠. 내가 볼 때는 거의 쓰레기죠. 근데 이 돼지 기름을만 써도 그래도 좀 나요. 근데 돼지 기름을 안 쓰죠. 여러분들 쇼튼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쇼튼? 공업용 우지라고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 상온에서 굳어져 있는 그러한 기름. 그래서 이걸 마가린처럼 이렇게 짜가지고서는 돼지 기름 대신에 쓰죠. 이것도 그냥 봐줄만 해요. 이것도 그냥 봐줄만 해요. 그래. 새 것만 써다오. 그런데 중국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튀긴 음식들 많죠. 음식들 많이 튀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국집에서 나오는 폐식용유 본 적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버리기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버리질 않아요. 어떻게? 짜장면 만들 때 거기다가 툭 집어넣어요. 뭐 대신에? 돼지 기름 대신에. 그러면 폐식용유를 툭 집어넣어서 양파랑 볶는 거죠. 근데 그 양파가 말이죠. 싱싱한 양파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게 볶아버리죠. 그죠? 이게 싱싱했었는지 싱싱하지 않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양파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먹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걸 보면 도대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생기는 거죠.
먹어도 되는 그러한 그 중국집이 몇 군데 있긴 해요. 믿을 수 있는 중국집이 몇 개 있긴 한데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쓰레기. 쓰레기. 짬뽕은 나는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냉장고에서 다 버려져야 될 그러한 그 해산물이 끓여지고 있는 거예요. 맛을 알 수 없게 매운맛을 넣어서. 여러분 매운맛을 넣게 되면 아무 맛을 못 느껴요. 매운맛밖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태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먹어봤는데 좀 탄맛 느끼는 그러한 짬뽕 먹어본 적 있어요? 제대로 된 폐기물이죠. 그래서 짬뽕,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볶음밥? 누가 먹었는지 알 수 없는 밥이 볶음밥이에요. 누가 먹었었는지 알 수 없는 밥. 자, 기호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기호 달라져요. 그러면 안 먹죠.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된장찌개가 항암물질, 발암물질, 항암물질, 발암물질 이렇게 한 서너 번 본 적 있어요. 신문에서.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이것이 발암물질이라는 경우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항암물질이라고 나왔다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확 달라지죠. 확 달라져요. 그죠? 기호 분명 변화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계속 있지는 않아요. 소비자의 수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 담배값 오른다고 해서 담배 피는 사람. 난 담배를 8번 끊으려다가 실패했어요. 이제는 안 끊을 거예요. 내가 끝나봐라. 난 죽어도 안 끊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죠. 그죠? 앞으로 담배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사재기 한다는 거죠. 내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법이 통과가 될지 얼마가 오를지 아직 결정난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려면 세법이 한 3개 정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선심 쓰는 척하고 한 1,000원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확 달라지는 그러한 것들은 볼 수가 있죠. 연관제 가격. 이 연관제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것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자는 거죠.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X라는 상품하고 Y라는 상품이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품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쌀, 연필, 펜, 기타 등등 보완할 수 있는 거, 자동차 무슨 휘발유 이런 거죠. 경유 이렇게 이러한 상품들 보완하거나 또는 대체하는 그러한 상품을 우리가 연관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다 가격이 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오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휘발유 가격이 변화했다. 휘발유 가격이 만약에 올랐다 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겠냐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죠. 연관제의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이 수요가 변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X라는 상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X라는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이 변화하는 거예요. 가격이. 이런 상황을 얘기하죠. 보완제인 경우, 옛날에는 보완제 얘기하는 것이 커피, 설탕, 프림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못 써먹게 만들었죠. 그죠? 믹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완제가 요즘에는
프린터 용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프린터에, 그렇지. 프린터 용지. 이렇게 용지 값이 만약에 무지하게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프린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연관재의 가격이 변화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이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하긴 변화할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X 상품의 가격이 변화했다. 여기에 가격이 변화했다. 라고 하게 되면 X 상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P1에서 가격이 변화해서 P2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이렇게 가격이 일정한 상황인데 P1의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소득이 달라졌어. 얘네들이 갑자기 소득이 달라져서 이 상품을 더 소비하겠대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을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네. 신촌이나 연희동에 믿을 만한 짜장면집이요? 안 가르쳐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짜장면은 어릴 때 많이 먹죠. 어릴 때. 짜장면이 뭡니까? 가만 따져보게 되면 열량 덩어리 탄수화물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수. 없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게 맛있죠. 그래서 나중에 간혹 가다가 생각나서 한 번씩 먹어보고 싶죠. 나도 한 젓갈씩은 먹어요. 폐기물을. 쓰레기를 한 젓갈씩은 무슨 맛이었는지 보기도 하죠. 믿을 만한 데가 없죠. 없어요. 호텔을 가르쳐 줄 수는 없고요. 신라호텔, 우리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라 내가 광고까지 할 수는 없죠.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나는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냉면이 한 3만 원 정도 돼도 페어한 가격이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난 3만 원까지 낼 용의가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 이것을 얼마에 팔고 있냐면 고맙게도 만 원 정도 수준에서 팔래요. 19,000원에서 12,000원까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지불의도가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상품을 만 원 수준에서 내고 먹게 되는 거죠. 먹을 때마다 남는 느낌이에요. 상품이 이래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상품들을 소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렇지 못한 소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비합리적인 소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도 한 달에 먹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잘 안 먹어요. 여러 번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불의도가 떨어지거든. 그리고 한 군데만 안 가요. 한 군데만 계속 가게 되면 그 맛이 질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냉면집 한 4-5군데를 돌아가죠. 그러면 늘 새로운 맛으로 즐겁게 3만 원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뷔페를 가자 그러면 신경질 나요. 근데 지불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가줄 수는 있죠. 내가 생각할 때 부패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가자 그러면 네가 살 거면 가지. 네가 사면 가. 나는 지불의도가 제로야. 그러니까 네가 살 거면 난 가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가요. 그러면 적절하게 폐기물을 소화를 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걸요, 아마? 친구가 뭐 하자고 그래. 그러면 안 한 거 하기 싫은데? 나고 하기 싫은데? 분명 있죠.